근데 그가 워낙 무리한 일정을 요구해서 내가 일정에 맞춰 그것을 다 하는 대가로 돈 대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지. 그렇게 나는 대금업자야 알가미슈에게 돈을 버는 방법을 듣게 된 거야. 아직 돈을 쓸 때가 아니네. 돈이 돈의 자산을 셀 수 없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렇게 해야 황금노예 군단을 얻게 되는 거네. 웃고 즐기는 건 마르지 않는 돈의 물줄기를 키워냈을 때, 그때 저절로 즐길 수 있게 된다네. 여러분은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주거용 부동산, 상가, 미국 주식, 비트코인, 금, 각자 자신이 믿고 자신의 상황에 맞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자산들을 선별해서 투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자산들이 대부분 없었던 5,000년 전 과거로 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당연히 주식도 없고 비트코인도 없고 땅과 금, 곡식, 그리고 대부업 정도가 투자 대상의 전부였을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 아니라 5,000년 전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부를 늘려야 부자가 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을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드린 이 질문의 핵심은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조건 중에 무엇에 투자하는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 자산은 자신이 살고 있는 각 시기에 따라 직관과 예리함, 상상력을 더해서 최고의 자산을 선별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좋은 자산을 선별했다고 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이든 5,000년 전이든 부를 축적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 이들의 공통점은 왜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했던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들은 오래된 인류의 기록 속에 존재하는 선조들의 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투자는 본질적으로 수학이 아니라 심리학과 철학, 역사학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대 바빌론 시대에 제작되었던 점토속판에 꼼꼼히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의 돈과 부에 대한 생각과 부자가 되는 방법들입니다. 실제로 수에즈 운하 동쪽으로 600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이 점토판들이 고대 유물로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이 점토판의 내용들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26년에 그 당시 유명 작가였던 조지 사무엘 클레이슨이 집필한 5,000년의 부를 통해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토판이 제작되었던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했던 바빌로니아 왕국의 수도였던 도시로서 기원전 18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까지 약 1500년간 세계 최대 도시로 번영했던 로마보다 앞선 최초의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바빌론은 동시대의 가장 유복한 도시였고 당연히 시민들은 돈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돈을 벌고 관리했고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들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금전관리법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강한 국가는 금융업이 발달하고 자국민들의 금융지식이 높아지며 투자의 원칙과 자산관리법이 발달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그렇다 보니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도전했으나 잘못된 투자 방식과 마인드로 인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살았지만 올바른 부에 대한 철학과 투자 플랜을 바탕으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춘 부의 사다리를 만들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시공간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한참 지난 바빌론이라는 고대 도시의 영광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지혜는 점토판 위에 꼼꼼하게 기록되고 보존돼서 오늘날의 우리들이 책으로 고대인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5,000년 전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투자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 성공하는 사람들의 투자 마인드와 투자에 대한 철학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5,000년의 부에 담겨있는 내용들 중에서 구독자님들께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바빌론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아르카드에 대한 우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옛날 바빌론에 반시르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마차 제조업자로 한때는 많은 돈을 벌어본 적도 있지만 지금은 부자하고는 완전히 멀어진 신세가 되었죠. 어느 날 반시르는 어린 시절 친구였던 코비와 함께 이런저런 신세 한탄을 하게 됩니다. 아니, 주변에 돈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야? 친한 친구가 은하 두입만 빌려달라고 하는데도 왜 우린 빌려줄 돈이 없는 거냐고.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일하고 또 일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깝깝하다.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던 그들은 평생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 한 번도 부를 얻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본 적이 없이 막연히 열심히만 일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못했지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라면 비결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린 시절 비슷한 처지였던 친구였다가 지금은 바빌론의 최고의 부자가 된 아르카드를 찾아가서 부를 가질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해달라고 하기로 합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아르카드는 바빌론뿐만 아니라 먼 나라들까지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매년 많은 돈을 지출했지만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막대한 부가 자라나고 있는 거부였죠.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큰 부를 쌓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르카드는 늘 가난한 사람은 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행운으로 부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고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런 성격의 아르카드에게 반시르와 코비가 찾아왔고 그들이 말하는 진실하고 절박한 이야기는 아르카드를 감동시켜서 그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했던 부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일단 아르카드는 오래된 두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젊었을 때 사람들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게 무엇인지 관찰했고 그 행복과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부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부는 가족들을 더 많이 웃게 할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멀리까지 여행을 하면서 많은 기회와 행복감도 주잖아. 이것을 깨닫고 나서 세상에서 꼭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지. 그래서 나는 일단 다른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는 없으니까 점토판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면서 반드시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던 어느 날 위대한 대금업자 알가미슈가 나에게 방대한 책인 제9법전 범토판 제작을 요청했어. 근데 그가 워낙 무리한 일정을 요구해서 내가 일정에 맞춰 그것을 다 하는 대가로 돈 대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지. 그렇게 나는 대금업자 알가미슈에게 돈을 버는 방법을 듣게 된 거야. 자, 여러분,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를 듣는 느낌으로 쭉 따라오고 계셨죠? 재밌죠? 자,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바빌론의 유명한 대금업자였던 알가미슈가 점토판 제작자였지만 패기가 있었던 젊은 시절 아르카드에게 돈의 속성과 돈을 관리하는 방법의 핵심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지금부터 초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가미슈는 나의 부탁에 따라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어. 그는 이렇게 말했지. 돈이란 나를 위해 일하는 노예라네. 그 노예가 벌어들이는 돈은 노예의 자식이니까 그 역시 나의 소유가 되지. 하지만 자네는 지금까지 자네의 모든 돈을 누군가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걸세. 모은 돈을 누군가에게 계속 줘버리면 정작 자신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던 거야. 그렇게 되면 누가 돈의 노예인 거지? 부자가 되려면 돈을 쓰지 않고 모은 돈, 즉 노예를 만들어야 하고 그 자손들과 함께 돈을 벌게 해야 하네. 이것을 실천하면 자네가 원하는 그 부를 얻게 될 걸세. 자, 그러면 노예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 자기가 버는 돈의 일부를 모으면 되는 거야. 그 일부의 규모는 버는 돈의 10분의 1이야. 그 노예를 일하지 않게 하고 땅속에만 묻어놔도 지금 자네가 벌었던 1년만큼의 돈이 생기지 않겠나? 이 돈이 앞으로 자랄 돈나무의 씨앗이지. 돈나무는 일찍 심을수록 더 빨리 자란다는 거네. 성실하고 꾸준하게 10분의 1을 모은 저축이라는 비료와 물로 돈나무는 반드시 크게 자랄 걸세. 나는 그 후로 월급을 받을 때마다 10분의 1을 떼내서 소중하게 간직했지. 그렇게 12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알가미슈가 나를 찾아와서 지난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무엇을 했냐고 묻길래 나는 벽돌 제조업자인 아즈무르가 먼 바다로 나가 희귀보석을 구해서 그걸 판 돈을 수익으로 나누자는 제안에 동업을 했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알가미슈가 이렇게 말하더군. 어떻게 보석을 사는 일을 그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벽돌 제조업자한테 의뢰했단 말인가? 별자리를 제빵업자한테 물어보러 갈 거야? 자네의 돈 노예들은 사라졌다네. 앞으로 보석에 관한 조언이 필요하거든. 보석 상인한테 가고 양에 관해서 물으려면 양치기한테 가서 묻고 밀가루에 대해 묻고 싶거든 빵을 굽는 상인에게 가야 한다는 말일세. 그러니까 조심하게. 돈을 키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그 의견이 틀렸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수업료만 치르게 되는 걸세. 결국 알가미슈가 말한 대로 아즈무르가 사온 보석은 가치가 하나도 없는 돌조각이었어. 내 돈나무의 씨앗을 모조리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나는 또다시 10분의 1을 모으기 시작했어. 그리고 12개월 후 알가미슈가 다시 찾아왔어. 나는 이번엔 방패 제조업자인 시미야비가 청동을 사는데 투자했고 넉 달마다 이자를 보내온다고 말했어. 알가미슈는 그 이자로 무엇을 했냐고 묻길래 나는 빵을 사고 친구들과 가족을 초대해서 만찬을 즐겼다고 했어. 돈이 부족해서 그동안 못했던 걸 누렸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알가미슈는 내가 저축의 자식들을 먹어치우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 아직 돈을 쓸 때가 아니네. 돈이 돈의 자산을 셀 수 없이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렇게 해야 황금노예 군단을 얻게 되는 거네.
웃고 즐기는 건 마르지 않는 돈의 물줄기를 키워냈을 때 그때 저절로 즐길 수 있게 된다네.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알가미 씨가 늙은 노인이 되어 만났을 때 그는 과거에 그가 해줬던 조언들을 내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더니 버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사는 방법을 잘 배웠고 조언을 들을 만한 유능한 사람을 가려내는 법도 잘 배웠다고 말해줬어.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돈을 모으는 방법, 돈을 일하게 하는 방법, 돈이 자라나는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본인의 땅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될 기회를 주었지. 그리고 그 기회를 활용해서 알가미 씨에게 배운 모든 걸 그대로 실천했고 성공적으로 그의 수입을 관리했더니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게 배분한 자산을 물려받았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아마 두 가지 유형으로 소감이 갈리실 겁니다. 1번, 뭐 대단한 방법이 있는지 들어봤더니 결국 돈 많은 사람 잘 만나가지고 유산 물려받았구만. 결국 인생 운빨이지 뭐. 2번, 결국 부자가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현인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그 조언을 듣고 하나씩 실행하고 유지했던 그 마인드가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네. 아마 이런 두 가지 반응이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우리 채널의 구독자님들께서는 대부분 2번의 마인드로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암튼 대금업자였던 알가미 씨가 알려준 수입의 10분의 1을 투자금으로 확보해 돈을 자신을 위해 일하는 노예라고 생각하고 그 노예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배치해서 그 노예가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아 엄청난 노예 군단이 구축될 때까지 돈을 쓰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5천년 전 가장 찬란한 역사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위대한 금융가의 부를 향한 투자 플랜은 현재를 즐기기 위해 소비하지 말고 자신의 소득의 최소 10분의 1을 미래의 나를 위해 장기적 관점을 갖고 우상향 구조가 확실한 자산에 투자해서 자신들만의 노예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자산이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해주는 노예들의 자식들까지 낼름낼름 팔아넘기지 말고 그 자식의 자식까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위대한 황금노예 군단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위대한 황금 군단이 만들어지면 돈을 써도 줄어들지 않는 거대한 물줄기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돈을 노예라는 비유를 통해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의 핵심은 노예라고 표현한 자산이 또 다른 노예를 낳는, 즉 패시브 인컴을 형성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했느냐가 자산의 안정적인 증식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저 역시 이 부분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자산 가치의 성장이 기대되는 금융자산들의 경우 고성장 이후 배당이나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예상되는 세계 최고의 자산들만 선별해서 투자하고, 부동산 역시 입지라는 희소한 땅의 가치가 주는 임대료의 지속적인 상승이 만들어줄 미래의 패시브 인컴을 생각하며 저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세팅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류는 5천년 전이든 현재든 서울에 살든 고대 바빌론에 살든 부자가 되어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부를 향한 인간의 본성, 왜 부자가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하나도 변함이 없으며 심지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투자의 방식과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까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막론하고 변치 않는 대전제들에 맞춰서 각 시기마다 그에 적합한 투자 대상들만 조금씩 변할 뿐 현명한 투자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현인들의 지혜는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선별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세팅해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위대한 장기 투자 대장정을 의심하지 말고 자신이 정한 그 투자의 여정까지 10년, 20년, 30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